네, 고칼의 제주팟 이슈 인터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지방선거가 끝났죠. 도지사와 더불어 앞으로 4년 동안 제주 교육을 이끌어가게 될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이 됐습니다. 김광수 교육감 당선인, 오늘은 이슈 인터뷰로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자, 교육감 당선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재수 끝에 이렇게 성공을 하셨는데 어떠십니까, 느낌이? 어, 편안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기대를 갖는 느낌. 기대를 갖는 느낌. 예, 내가 제주 교육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솔직히. 너무 공식적인 멘트 아닙니까? 기분 좋으셨죠?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좋아하기만도 그렇고 예. 뭐 정신 없다고 표현해야 맞겠죠. 정신없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 그 한 언론 기사 보니까 선거 전날 물에 빠지는 꿈을 꾸셨다라고 하던데. 그 어느 기자가 예. 그 기자가 많은 자리도 아니었어요. 어젯밤 어떤 꿈 꾸셨어요? 그 이상하게 생긴 기자였죠? 근데 정말 물에 빠졌어요. 음. 물에 빠져서 그냥 깊은 물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 아하. 네. 그다음에 기억이 잘 나질 않은데. 그 다음에 기억이 나지 예, 않고. 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물에 빠지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물에 빠진 것까지는 기억이 그다음에 나는데. 여튼 어떻게 기어 나왔는지는. 원래 저 물에 빠진 다음에 금도끼 은도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에 빠진 꿈을 꿨습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말 제주도 전 지역, 전 투표구 다 이제 제가 이기는 결과로 나왔는데 저도 상상 밖의 현상이었고 그만큼 도민들이 제주 교육을 이제 좀 어떻게 김광수가 하면 예, 예. 좀 어떤 달라지는 내용.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학력 향상 쪽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에 대한 기대가 이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도민 사회의 열망이 어쨌든 반영된 교육감 선거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뭐 당선인께서도 이제 뭐 잘 아시고 이제 뭐 사실 언론 종사하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도민분들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요. 처음에는 뒤지셨고 뭐 어쨌든 단일화 이후에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이후에도 한동안은 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약간 오차 범위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좀 결과가 바뀌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제 아하. 아주 박빙일 것이다. 그러니까요. 라는 전제로 물론 그 도민들이 피부로 접하는 데서는 뭐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선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예, 순간에 이제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쩌면 4년 전보다 더 이제 작은 표차가 될 거 아니냐 하는. 아하, 4년 전에 우리 8,000표보다 더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예.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이거 출구조사 발표 듣고 저 스스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놀랐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왜 그러면 이렇게 박빙이 예상됐는데 막상 이렇게 거의 뭐저 15%가 넘는 16%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이렇게 보시는지? 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 4년 또는 8년 사이에 지난 4년 전보다 달라진 학부모 반영 중에 하나가 학력이 떨어졌다. 학력이 떨어졌다. 예. 이게 어쩌면 그 불통이라는 우리 통상 얘기하던 저 얘기보다 더
학부모들에게 닿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게 애들을 키워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는 생각은 뭐 저나 상대방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네네. 근데 상대방하고 제가 다른 게 있다면 저는 거기다가 공부를 좀 시키겠다. 공부를 좀 시키겠다. 예,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학부모들에게 감명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교육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공부를 좀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애들을 혹사하고 못 살게 구는 것처럼 그냥 공부 서열화 뭐 줄 세우기 시험 보기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선택을 달리하셔가지고 생각을 달리하셔가지고 이렇게 뽑으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당선이 되신지 지금 아직 채 일주일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야 좀 약간 좀 잠도 좀 주무시고 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당장 이게 8년 만에 교육 행정의 수장의 교체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뭐 어떤 그 8년 동안 이루어진 어떤 교육 행정에 대해서 좀 약간 내용 파악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도 좀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수위를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인수위 구성이라든가 활동 방향 같은 거 지금 혹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미 구성은 해가지고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저와 단일화 합의해준 우리 고창근 전 국장 윤수위원장으로 이제 모실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10명의 또 인수위원 그리고 약간의 이제 고문 또는 이제 자문위원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자문을 얻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다가 통보를 해서 간단한 저 행정 절차가 있거든요. 그 준비 중입니다. 그 제가 기억으로는 8년 전에 새로 교육감 당선인이 그때 인수위를 꾸리면서 약간 교육청에 좀 약간 점령군 같은 이런 행태를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구설이 됐었거든요. 기사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그러면 우리 당선인님의 인수위도 이거 점령군 형태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우려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해뒀는데 각 부서별로 현안상 보고 정도로 끝날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그 구체적으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때 그래서 말이 많았던 그런 내용들은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 공약을 파트별로 인수위에서 정리하고 이걸 이제 지금까지 어떤 정책과 행정에서 어떤 갭이 생겼느냐를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보고받고 또 당장 필요한 게 있으면 주영에 이제 편성을 부탁하고 하는 시기 정도죠. 뭐 다른 바로 그냥 실무형의 그런 인수위가 될 것이다.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뭐 공약 관련한 내용을 그러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 투표일을 앞두고 뭐 신제주권 여중고 뭐 이전 또는 신설 그리고 이제 첨단과학기단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 그리고 뭐 서귀포 우회도로 개설 요런 당선 즉시 이행할 공약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이렇게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요거 지금 어떻게 그러면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시 학생문화원 앞 우회도로 얘기는 벌써 이제 그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동의만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교육감이 동의만 하면 그렇죠. 되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뭐 교육감이 길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청이 그래서 일단 처리해 놓고 과연 우리 서귀포 학생문화원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도로 만든 후에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과연 불편한지 우리가 걱정하는 듯이 그렇게 위험한 건지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학생문화원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그 최후의 일인데 그렇지 않고 뭐 견딜만 하면 뭐 길 옆에 있는 학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죠. 이제 견딜만 하면 뭐 그에 상응하는 또 서귀포시청에서 뭐 생각해 놓은 것도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코 그렇게 저는 어렵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 편의 시설이고 예. 저희들은 학교가 아닌 교육 시설이거든요. 예. 주민 편의 시설이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됩니다. 이거는. 아하. 네, 그 다음에 주민이 살아야 교육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주민이 불편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고. 첨단과학단지 내 학교 신설 문제는 우선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전 크게 그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학교 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부지 확보거든요. 부지 확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신재주권의 일반고 또는 여중고 신설 또는 이전 뭐 전환 이런 건데 이게 어떤 문제에서 생긴 거냐면. 잘 아시겠지만 제주1구가 남자 학교, 그렇죠. 중앙중학교가 남자 중학교.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는 없습니다. 신재주권에. 맞습니다. 여기서 생겨난 문제거든요. 이게 불균형이 여기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당 학생 수 줄이는 추세와 그다음 그 우리 소위 말하는 평준화 지역 그 경쟁률을 낮추는 이런 문제와 신재주권에 땅 사서 학교 짓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저쪽 99골 쪽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그러면 거의 너무 이게 무슨 문제냐면 지금보다 또 불편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천성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제주고의 어떤 그 결국은 교육 공동체와 합의를 이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서로 이래서 안 좋아졌는데 저하고는 뭐 아직까지는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조용히 좀 일단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 총동문회라든가 학교 관계자분들을 그렇게 한번 만나보실 생각이시다. 이제 교육 공동체 만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교육청이 이제 나갈 방향을 말씀드리고 합의점을 찾으면 어쩜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있고 아니면 또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진다고 해서 어떻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아마 아까 세 가지 그 공약 중에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 뭐 나머지 뭐 그 중학생 입학하는 이건 이제 새 학기부터 시작이 되죠, 이거는. 그렇죠. 그거 오늘도 이제 뭐 언론에서 뭐 퍼주기다. 노트북. 퍼주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노트북을 선물하겠다란 배경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 그 컴퓨터 보급률이 가지고 있는 율이 전국에 맹꽁지예요. 정확히는 꽁지로 두 번째가 이렇게 되는데 전국 평균이 75% 정도 나온답니다. 이거 한두 해 전 통계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 통계 보면 50%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통계를 가지고 지난 코로나 때 그렇게 그래서 제가 놀란 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뭐로 비대면 수업을 받았을까? 뭐 태블릿 PC 또는 핸드폰 주로 그 스마트폰 가지고 있대. 스마트폰 가지고 수업 어떻게 듣겠습니까? 처음 한 10분 들으면 그다음 침대로 가서 들어놓아서 듣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 결과가 제가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조금 우리 제주도 우리 아이들 가정 중에서 컴퓨터 보급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제 환경이 좋은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많거든요. 편모, 결손 가정들 많습니다. 뭐 어떤 무슨 이런 가족 저런 가족 많은데 그런 중심으로 어차피 그 PC를 보급해야 되는 게 맞다, 맞다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중학교 1학년부터 노트북을 제공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그 이제 접근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노트북을 가지고 뭐 할 거냐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고등학교까지 한 6년 제대로 된 노트북이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스펙도 쌓고 거기다가 저장해 놓고 교과서를 쓸 수도 있고 노트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 이 연습이 곧 앞으로 대학이나 사회로 나갔을 때 훨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이나 우리 청년들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어떤 먼 생각도 조금만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약은 제가 처음이 아니고 타시도에서 뺏겨온 겁니다. 솔직히 말씀. 그런 좋은 거를 뺏길 수 있어요. 예, 뺏겨온 겁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된 데면 그냥 한 학년씩 통째로 다 하고 싶은데 재정의 문제가 있어서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해마다 한 4년 하면 이제 그 다음 또 어떤 분이 교육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연속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왜 안 주냐 하면 그래서 결국은 몇 년 지나면 제주도 학생들 컴퓨터 보급률은 100%가 되면서 이제 이런 팬데믹 같은데 이제 걱정도 없고 숙제도 직접 받고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편리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깔고 시작. 요즘 보면 이제 뭐 수행 평가 같은 걸 아이들이 거의 컴퓨터로 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도 보면 이제 제주고 얘기를 잠깐 하시면.